2023년 8월 21일 월요일 어린이 동화. 물곰같이 세상에서 가장 땡땡한 동물들은 누구보다 오래 살고 남들과는 다르게. 국내 연구진이 현재의 물곰보다 몸집이 1000배 더 큰 조상 동물을 찾아내 최근 화제였어요. 0.5에서 1mm 크기의 물곰은 지구 어디에서도 살아남는 강한 생존력을 갖고 있어 지구 최강 생존자라는 별명으로도 불리죠. 우주나 남극 같은 극한 환경은 물론 치명적인 방사선에 노출돼도 끄떡없는 강철 벌레예요. 세상에서 가장 강인한 동물이 물곰처럼 세상에서 최고인 동물들을 살펴봐요. 강하진 않아도 길게 살지. 세상에서 가장 오래 사는 동물은 홍해파리예요. 1cm 정도 크기로 붉은색의 소화기관이 겉으로 비치는 홍해파리는 블로불사하는 해양생물. 홍해파리는 먹이가 부족하거나 환경이 나빠지는 등 더 이상 살기 어려워지면 우산 모양으로 몸을 뒤집은 뒤 촉수를 모두 집어넣어 번데기 모양의 세포 덩어리로 변신해요. 그 안에서 다시 세포를 형성해 아기 해파리로 되돌아간 뒤 다시 성장을 시작하지요. 이 과정은 불과 48시간 만에 이루어진다고. 인간으로 치면 노인이 다시 아기로 변해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셈. 이들이 회춘하는 원리에 대해선 아직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어요. 다만 바다의 오염 상태나 서식 환경의 온도에 따라 죽음을 맞이하기도 해요. 게다가 홍해파리는 천적에 잡아먹히는 경우도 많아 개체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긴 어렵다고. 즉 위협이 없는 인공적인 환경에서만 영원한 삶이 가능한 것이지요. 그린란드 상어는 평균 수명이 500년 이상인 최장수 척추동물이에요. 이름처럼 그린란드 섬 근처에 서식하며 이들의 몸 길이는 7m, 체중은 1톤에 달해요. 그린란드 상어는 매년 1cm씩 매우 느리게 성장하기로 유명한 동물. 번식은 무려 150년을 살아야 가능하고 임신 기간은 12년이나 이어져요. 이는 장수의 비결이기도 한데요. 신체 대사가 느리게 진행되는 만큼 수명도 길게 이어지기 때문이랍니다. 작은 몸으로 당차게. 세상에서 가장 작은 새는 몸 길이 5에서 21cm 정도의 벌새. 벌새는 말벌과 비슷한 앙증맞은 체구로 엄청난 비행 실력을 자랑해요. 공중에서 정지한 상태로 날개짓을 초당 50에서 80번이나 해서 보통의 새와 달리 벌과 같은 비행 소리가 나요. 이처럼 힘찬 비행을 감당하기 위해 벌새들은 열량이 높은 곤충이나 꿀을 먹어요. 게다가 체중 대비 음식을 많이 먹는 동물 1위로 꼽힐 만큼 자신의 무게보다 더 많은 양을 먹지요. 사람으로 치면 하루에 90에서 100kg의 햄버거를 먹는 수준이라고. 대단한 먹성만큼 이들의 먹이 경쟁은 매우 치열하기 때문에 귀여운 외모와 달리 매우 사나운 성격을 지녔다고 해요. 가장 작은 포유류는 동남아시아 열대우림에 사는 안경원숭이예요. 왕방울만한 눈을 가진 이들의 몸은 약 12cm, 무게는 120g 정도로 몸집이 어른 주먹 크기와 비슷해요. 안경원숭이는 몸에서 눈이 차지하는 비율이 포유동물 중 가장 커요. 만약 안경원숭이가 사람이었다면 눈이 사과만한 격. 하지만 안경원숭이는 큰 눈의 눈동자를 굴릴 수가 없어서 대신 머리 전체를 좌우로 180도씩 돌리며 360도의 시야를 확보한답니다. 와인의 대명사 보르도에서 포도밭 갈아엎는다고? 세계 최대의 고급 와인 생산지인 프랑스 남서부 보르도 지역의 농민들이 와인의 주요 원료인 포도 농사를 포기하고 있어요. 프랑스 일간신문 르몽드에 따르면 보르도 일대의 1371개 농가가 포도 경작을 중단하고 토지를 다른 용도로 변경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어요. 이 농가들의 포도밭 면적은 약 3만 5천 헥타르에 달해요. 올해 프랑스에서 와인 농가를 지원하기 위해 투입하는 예산만 해도 5,700만 유로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요. 이 같은 포도 농가의 위기는 레드와인 가격의 하락세 때문이에요. 프랑스 농업부에 따르면 보르도 와인의 85%를 차지하는 레드와인의 작년 하반기 가격은 과거 5년 평균 가격과 비교해 21%나 떨어졌어요. 한 병당 5에서 10유로. 사이에 팔리던 보르도산 중급 레드와인이 최근 2유로에 팔리기도 했지요.
프랑스 와인 생산 총연합회에 따르면 지난해 프랑스 슈퍼마켓에서 레드와인 판매는 15% 감소했으며 프랑스인이 평균적으로 소비하는 와인의 양도 급격히 줄어드는 추세예요. 레드와인의 가격이 하락한 이유 중 하나는 프랑스 젊은 층의 와인 사랑이 식었기 때문. 프랑스 방송사 RTL에 따르면 18에서 35세 연령층의 레드와인 소비량은 지난 10년 사이 32% 감소했어요. 보르도 와인의 최대 수입국인 중국이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에 와인 수입을 중단한 점도 원인으로 꼽혀요. 지난해 기준 보르도산 레드와인의 중국 수출량은 2019년에 약 25% 수준이었지요. 폭염도 포도 농가를 더욱 힘들게 했어요. 무더운 날씨에 레드와인 대신 시원하게 마시는 화이트와인과 로제와인을 찾는 사람이 늘었고 평균 기온이 올라 와인의 떫을 맛도 강해진 것. 게다가 가뭄까지 더해져 농가의 상황은 더욱 열악해졌어요. 보르도 지역은 고대부터 와인의 대명사였다. 보르도 와인은 고대 그리스와 고대 로마 시대부터 발전했어요. 와인에 대한 로마인들의 뜨거운 사랑에 지금의 이탈리아는 물론 프랑스 전역에까지 포도밭이 늘어난 것으로 알려져요. 대서양과 맞닿아 있는 동시에 크고 작은 강들이 있는 보르도는 오래전부터 각종 무역의 중심지였는데요. 덕분에 13세기부터 와인의 무역 중심지로도 주목받았답니다. 한미일 정상, 북한과 중국, 러시아 위협에 한미일 즉각 공조한다. 우리나라의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8일 미국 메릴랜드주에 있는 미국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만나 인도 태평양 지역 내 공동 위협과 도전에 즉각 공조하는 내용을 담은 3자 협의에 대한 공약을 채택했어요.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맞서 군사 및 경제 협력을 강화하면서 한미일 3국이 인도 태평양 지역의 핵심 협력체로 발돋움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한미일 정상이 여러 국가가 참여하는 다자 회의가 아니라 별도의 3자 회의를 위해 모인 것은 이번이 처음. 현대사의 굵직한 역사적 외교 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3국 정상이 모인다는 점에서 이번 정상회의는 큰 주목을 받았어요. 3국 정상은 정상회의 이후 한미일 관계의 새로운 장이 시작됐음을 선언한다고 밝히며 3국 협력 지침을 담은 캠프 데이비드 원칙, 구체적인 협력 이행 방안을 담은 공동성명인 캠프 데이비드 정신을 비롯해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위협에 신속하게 3국이 공동으로 대응하는 3자 협의에 대한 공약까지 채택했어요. 그간 한미일 군사협력 수준이 비정기적인 공조에 머물렀던 것과 달리 3국이 최소 연 1회 정상회의를 갖고 외교, 국방, 산업장관 회담도 연 1회 정기적으로 추진하면서 군사 경제 협력을 더욱 긴밀하게 한다고 밝혔지요. 윤 대통령은 회견에서 오늘 우리 새 정상은 새 시대를 향한 3국 간 협력의 의지와 가능성을 확인했다며 3국이 힘을 합쳤을 때 전 세계의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할 수 있고 그것이 우리 3국과 3국 국민의 이익이라고 말했어요.